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르노 삼성차 노사가 파업과 직장 폐쇄를 잠정 철회하고 오늘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임단협 협상도 설 연휴 이후에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명절을 계기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고 본격적으로 새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 붕괴를 겪고 있는 르노 삼성차가 오늘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0일 임단협 협상 결렬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으로 사측이 지난 10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지는 2주 만입니다. 노사는 설 연휴 이후인 29일부터 주야간 2교대 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임단협 협상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도 갖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임직원들은 23일 정상 출근을 해서 현재 정상 생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조속한 협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또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임단협 집중 교섭을 벌여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민께서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요. 지역 경제 피해 확산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노사 성실 교섭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노사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르노 삼성차의 손실은 차량 12,000여 대에 2,300억 원 규모입니다. 상생협약 6개월 만인 지난 연말 르노차 노사가 또다시 분규 사태에 접어들자 보다 못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노사 당사자와 부산시,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휴전 모드에 들어간 르노 삼성차 노사가 연휴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눌러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 경보기가 울려 빨리 진화는 했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설 연휴 집 비우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전기레인지 주변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잿가루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바로 옆엔 타다 남은 행주가 놓여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눌러 행주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지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선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눌러 부탄가스통이 폭발했고 지난해 11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이 나 고양이와 강아지 등 8마리가 질식해 죽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지난 2017년 7건, 2018년 20건에 달하고 지난해엔 부산에서만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고양이를 두고 외출할 때는 전원 콘센트를 뽑고 안전 덮개로 완전히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리기기의 전원등도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레인지 등의 반려동물의 접촉에도 전원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소화기 등도 집안에 비치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나흘간 이어질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집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역전은 벌써부터 귀성객들로 붐볐고 또 시작은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설을 코앞에 둔 오늘 하루, 부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지호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캐리어 위로 한가득 실린 선물 상자들. 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생각으로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부산역. 부지런한 귀성객들이 벌써부터 대합실을 꽉 메웠습니다. 살기도 참 팍팍하고 힘든데요. 이렇게 가족들 또 얼굴 보고 하니까요. 에너지를 또 얻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매대에 올려진 식재료를 꼼꼼히 뜯어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식재료 하나 고를 때도 정성을 들입니다. 시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족끼리 또 음식 먹으라고 또 이렇게 또 뭐 명절 준비한다고 오늘도 나와가지고 부전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또 가족들 많은 생각에 지금 마음은 좀 설레고 있습니다. 부산을 오간 귀성객은 오늘 하루에만 약 35만 명. 부산 시내 곳곳은 온종일 북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내일은 60만 명가량이 귀성길에 올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부산은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설렘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여야는 설 연휴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 정가 분위기 조재형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민주당은 설 귀성 인사에 앞서 시당 첫 총선 기획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책과 공약으로 한 발 앞서 총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귀성 인사 자리에도 예비 후보 대부분이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새해 새날을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늘 부산 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보수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부산 한국당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정권 심판 여론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마련하는데 우리 당이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더욱더 우리 자유한국당은 힘을 내겠습니다. 새 보수당도 젊은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 동안 보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정의당은 만 20살이 되면 국가가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주도록 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3천만 원씩 제공하여 그 출발선에서 격차에 의해서 또는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정당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보수 통합도 그 폭과 내용이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설 민심의 변화가 각 정당 전략 마련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금정구 노포동 노포 차량기지 옆 도로에서 울산 방면으로 달리던 1톤 트럭이 승용차 등 차량 9대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39살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80살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엔 연제구 연산동의 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투싼 승용차와 수입차가 충돌해 투싼 차량이 불에 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의료 봉사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주변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는 이태석 신부의 인제대학교 의대 동기인 A씨가 의료 봉사를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종 10주기를 맞아 이태석 신부를 기리는 기념관을 설치하고 매년 이태석 봉사상 시상식이 진행되는 등 고인의 나눔 정신을 이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산 항만공사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중국을 오가는 노선은 없지만 경유 입국 가능성을 고려해 터미널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과 살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 터미널 여행객 중 우한 폐렴 의심자가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부산검역소와 합동 점검에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기간 소방과 교통, 보건, 산불 방지 등 8대 분야에 걸쳐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집니다. 우한 폐렴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방역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서고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없도록 동아대 병원 등 35개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 병의원 800곳과 약국 1,300여 곳도 지정된 날짜에 운영되며 구군별로 쓰레기 수거 일정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를 학대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서구청은 최근 A요양원에서 직원들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환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을 억제대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는 긴급 상황 등에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찰은 요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등이 입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